안녕하세요. 최근 탈조선이라는 용어가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될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이주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 자녀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이 이러한 현상을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 수는 총 1만 7천 명에 달하며 특히 청년층 10명 중 3명은 해외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이주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이지만 단순히 장밋빛 환상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으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며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치열한 취업 시장 경쟁,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직면하여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기민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중요 요소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은 이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유창한 영어가 직업 선택의 폭을 크게 확장하고 현지인과의 유의미한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일상 회화를 넘어 전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나 학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언어 장벽은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 참여에 제약을 가하며 심지어 이민자가 현지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능력이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통합,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언어 숙달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이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이민은 상당한 초기 자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장기 생활비를 요구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생활의 필수적인 비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렌트비는 한국의 2배 이상에 달하며 월급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될 수 있어 저축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충분한 재정적 준비 없이 이민을 시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민 생활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정착 비용뿐만 아니라 현지 물가 수준을 고려한 장기적인 생활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민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새로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응을 요구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사회 시스템, 직장, 문화, 인간관계 방식 등은 이민자에게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현지에 형성된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 여부와 그 활성화 정도는 이민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완화하고 정보 교환 및 심리적 지지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민자의 연착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인 커뮤니티에만 의존할 경우 현지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언어 능력 향상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이민 정책은 국제 정세, 경제 상황, 자국 내 인력 수요 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는 이민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유학생 및 임시 취업 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특정 직업군이나 투자 이민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정량적 이민에서 정성적 이민으로 전환하여 언어 능력, 캐나다 내 정착 경험, 사회 기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역량 중심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호주 역시 비자 바꿔 타기를 제한하고 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나 일반적인 정보에만 의존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민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5나라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한국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가장 높은 이민 선호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 중 약 절반에 가까운 8,458명, 즉 47.9%가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높은 교육 수준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혼혈을 포함하여 202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의 평균 가구 소득은 1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으로의 이민 경로는 크게 취업 기반 이민과 가족 초청 이민으로 나뉘며 특정 직업군이나 투자 이민도 가능합니다. 취업 시장은 태양광 발전 설치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직업군에서 기회를 제공하며 제조업 평균 시급은 2025년 1월 기준 약 28.528 $80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동허가 취득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환경 측면에서 미국의 높은 물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독신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최소 $5,000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접근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지만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응급의료 서비스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며 영주권자는 공립학교 학비가 무료이고 대학 진학 시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안은 일부 지역에서 열악할 수 있으며 불법 이민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 상품 구매나 한국 문화 생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한인 중 절반가량은 영어를 못한다는 선입견이나 이름 발음 문제 등 인종차별적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H-1B 비자, PERM 노동 인증, 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불법 체류 및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높은 생활비, 치열한 취업 경쟁, 복잡하고 강화되는 이민 절차, 그리고 언어 및 인종차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민 국가로 최근 5년간 3,552명, 즉 20.1%의 한국인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잘 갖춰진 복지 시스템, 비교적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유학생 의료보험 혜택 등으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캐나다는 워라밸이 좋고 야근 수당이 철저히 지급되는 등 근무 환경이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프로그램은 다양하며 특히 유아교사, 간호사, 건설직 등 특정 핵심 직군에 대한 영주권 전환을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025년 캐나다 이민 정책은 정량적 이민에서 언어 능력, 캐나다 내 정착 경험, 사회 기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 정성적 이민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생명공학 의료, 금융투자, 에너지 석유, 산업 등에서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 직종이 많습니다. 시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사,
투자은행가 등이 최고 연봉 직종에 속하며 이들의 연봉은 12만 달러에서 35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여 이민자가 이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내 취업은 언어 장벽이 의외로 높고 외국에서의 경력이나 자격, 면허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규 이민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 측면에서 캐나다는 타영어권 국가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편이지만 렌트비는 한국의 2배 이상으로 매우 비싸다는 체감도가 높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되는 상황도 흔하며 전반적인 생활비가 한국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은 무료이지만 병원 방문 시 대기 시간이 23개월,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6개월 이상으로 길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공짜가 아니며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또한 캐나다의 행정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느리고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운전면허증, 주소 갱신에 6주가 걸리는 등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한국마트, 음식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과 직장 내 인종차별 경험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긴 겨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3040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민 생활의 큰 단점으로 꼽히며 이는 우울감과 활동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과 좋은 워라밸을 제공하지만 높은 생활비, 느린 행정 처리, 그리고 혹독한 겨울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한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이주한 국가로 최근 5년간 1,415명, 즉 8.0%가 호주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비교적 높은 시급,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호주는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높은 편이지만 인종차별 경험도 보고되고 있어 이민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호주로의 이민 경로는 기술 이민, 사업 이민, 가족 초청 이민 등이 주요합니다. 취업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도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집니다. 호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24년 5월 기준 $10 10만 291, 즉 하나로 약 8,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산업계가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하며 정보통신미디어업과 금융보험업 또한 고소득 직종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었으며 특히 건설업, 농업, 요식업 등 필수 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두드러져 구직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 측면에서 호주의 생활비는 주요 도시에서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의 연간 생활비를 약 AUD 21,041로 추정하지만 시드니나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높은 시급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충당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메디케어라는 국가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병원 이용 시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하지만 치과, 구급차 운송 등은 민간 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영주권자에게도 공립학교 학비가 무상이 아니며 유학생에게는 초등학생 기준 연간 $1만 5천 이상의 학비가 부과됩니다. 치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25개국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범죄율을 보이기도 하며 소액절도나 사기 등 관광객에게 흔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호주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한국 상품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특히 대화 코드나 유머 코드에서
큰 문화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이민자 유입을 장려했으나 이로 인한 주택 문제와 국민적 불만으로 인해 영주권 쿼터가 조정되고 유학생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5년에는 영주권 쿼터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이민 점수표 재개편도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호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높은 소득 기회를 제공하지만 높은 생활비, 주택 문제, 그리고 변화하는 이민 정책으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인들이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영주권 취득 시 주거비 지원, 양육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유치원 교육이 외국인 자녀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등 자녀 교육 환경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뉴질랜드의 이민 경로는 투자 이민, 사업 이민, 기술 이민 등이 있으며 기술 이민의 경우 IELTS 오버롤 밴드 스코어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등 영어 능력 요건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 이민 비자 문턱을 낮추고 언어 시험을 폐지하는 등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의 취업 시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국과 유사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뉴질랜드 전국 평균 임금은 7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의료 부문과 숙련 기술 자영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임금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자들은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직업에 대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장벽은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 참여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 측면에서 뉴질랜드의 물가와 생활비는 한국에 비해 살짝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주거비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은 영주권자에게 주어지지만 렌트비 등 기본 생활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게 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진료비를 기대할 수 있으나 치과 치료나 응급차 서비스는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녀 학비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특정 과정을 공부할 경우 자녀 학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치안은 한국보다 강력 범죄가 더 많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차량 절도나 여성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총기 사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출동 자체가 늦거나 범죄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오클랜드와 같은 주요 도시에는 한국마트, 한국 음식점 등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한국이 그립지 않을 정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외로움과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경험담도 보고됩니다. 뉴질랜드의 일처리 속도가 한국보다 느려 빨리빨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은 최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이민을 장려했으나 자국민 일자리 위험 문제로 영어 및 기술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투자 이민의 문턱은 낮추는 등 외국 자본 유치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국보다 높은 생활비, 취업난, 그리고 일부 지역의 치안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기회와 높은 치안 수준으로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이민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중심에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와 외국인에게 매우 개방적인 환경이 특징입니다. 거주자의 8,090%가 외국인일 정도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적고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로의 이민 경로는 주로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과 투자 이민으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취업 비자 최소 월급 조건은
SGD 5천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최소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사업 계획 투자가 필요하며 자산가 비자는 최소 2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순자산 보유와 경영 경험이 요구됩니다. 취업 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을 보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실업률은 1.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테크 산업의 고용 시장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기술 관련 직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균 월급이 높은 편입니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 보유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월 5,500 싱가포르 달러, 즉 약 590만 원 수준입니다.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나라이며 비자 자격 요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취업 비자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지만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한국보다 물가가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비가 매우 높아 월급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가는 경우도 흔하며 저축이 어렵다는 경험담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의료 전문성과 최첨단 장비를 자랑하며 외국인 환자들도 언어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이 연금 제도에 따른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높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외국인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학교 학비는 초등학생 연간 $12 41령, 중학생 연간 $12 50영로 매우 높습니다. 치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일본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한국과 가까워 부모님이 연로해지실수록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마트가 많아 한국 식재료 구매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다인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으며 싱가포르 특유의 다인종주의로 인해 미묘한 인종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장 내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민 정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 직업군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싱가포르 국민 사이에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해외 이민에 대한 관심은 더 나은 삶의 질, 자녀 교육, 새로운 경험 추구 등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5국가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주요 이민 대상국이지만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변화하는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이민은 단순히 좋은 나라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민 여정에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